네, 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방송 815 머니톡의 진행자 김성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수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좀 나눠볼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좀 저에게는 좀 부담도 되고 좀 어려운 주제거든요. 네. 대표님 혹시 가상화폐에 대해서 잘 아세요? 뭐 작년 올해 정말 열풍이 불었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근래에는 정말 뭐 폭락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의 화제가 되고 있고요. 예, 많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던 그렇죠. 주제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오늘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함께 해주실 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아이디어 뱅크이기도 하시고요. 또 한국의 돈키호테 같은 분이라고 하시네요. 이 거래소 상장에서 대표셨다가요. 매각 후에 직접 스타트업 창업도 하시고 또 미국계 벤처 캐피털 한국 지사장으로 근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요. 한국 M&A 센터를 설립하시고 또 스타트업 기업들의 M&A 활성화와 상장하는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블록체인 업체들의 가상화폐 ICO, 즉 상장시키는 컨설팅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유, 많은 일을 하시네요. 아유, 뭐 정신없어요, 하여튼. 네, 한국 M&A 센터 유석호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네. 많은 일을 하셨어요, 대표님. 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가장 우리 기본적인 질문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워낙 많은 이력이 있으셔서 지금 한국 M&A 센터가 현재 하고 있는 주 업무가 뭡니까? 작년까지는 예.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또 창투사나 상장사 또 중견기업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네. 투자 유치나 또는 뭐 어떤 더 커지고 싶은데 이 작은 스타트업으로서 한계가 있으면 M&A를 중개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주로 해오다가 올해 초부터는 이 가상화폐 쪽 또 ICO 쪽 일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좀 이렇게 분야가 틀린 것 같은데 왜 이 가상화폐 ICO 상장을 그 컨설팅하는 분야로 사업 전환을 하셨나요? 이유가 뭐죠? 전환을 한 건 아니고 기존에 일은 계속 해오고 있고요. 그런데 3년 동안 여러 회사를 직접 투자도 해보고 또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또 M&A 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 회사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투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회사가 또 큰 돈을 투자를 받으려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늘 마음에 좀 걸리고 한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쪽 가상화폐 세계를 딱 오니까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좋은 사람들이 좋은 취지로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큰 자금이 모일 수 있고 또 그걸로 통해서 빨리 글로벌로 회사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태계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올해 초에는 이제 이쪽 그 세계에 좀 깊게 빠져들게 됐습니다. 보통 이 암호화폐라고 한다면 좀 선입견이라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선 자체가 좀 부정적이고 그러니까 좀 투기다라는 표현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에 이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입장에서 좀 반론을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제 생각에는 산업혁명 초기에도 네. 증기기관차에 투자하는 걸 보고 투기라고 했을 것 같아요. 뭐 인터넷 시대도 마찬가지였고요. 초기는 투기 바람이 불었는데 그러니까 모든 새로운 게 딱 나와서 시작이 되면 워낙 많은 수익률을 또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묻지마 투자를 하다 보니까 투기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쪽도 신세계고 또 굉장히 큰 시장을 보고 발전하는 초기 단계다 보니까 그걸 투기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그 중에서는 정말 알고 투자하는 투자도 있고 결국 투기는 바람이 꺼지면서 사라질 거고 정말 진정한 투자가 남는 그래서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투자를 투기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잘 모르고 그냥 무조건 높은 수익만 보는 투기에서 이제는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정말 좋은 그 어떤 프로젝트들을 골라서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희안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시장은 투기에서 투자로 바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좀 한방이라는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예. 뭐 짧은 시간에 좀 한방을 노리는 그런 투기 방식이 아니라 이제 좀 예.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서 예. 접근을 한다면 이게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예, 거죠. 그런데 그래도 한 방이 존재하는 시장이죠. 예, 한 방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기가 시작된 거고 또 이쪽에 투자하시는 분은 다 한 방을 생각을 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워낙 좋은 기회고 워낙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한 방이라는 걸 꼭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본인이 정말 한 방으로 크게 벌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좋은 프로젝트를 찾는다면 뭐 한 방도 뭐 정당한 합법적인 수준에서는 좋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블록체인이거든요. 네. 대표님은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 사업적으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신대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이제 영국에서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이제 막 첫 땅을 네. 내딛는 그런 이제 신세계고, 저도 개발자가 아니라서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깊은 그런 그 데까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저희가 처음에 이메일 안 쓰셨잖아요. 네. 인터넷 검색 안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인터넷을 쓰면서 정말 인터넷을 잘 알고 쓰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TV를 볼 때 그냥 버튼 누르면 TV가 켜지고 채널이 돌아가는데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처럼 또 인터넷도 저희가 열심히 쓰고 있지만 사실 이 정확한 이 내부적인 원리를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블록체인에 대해서 뭐 깊이 알고 많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 다만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또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는 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또 당연히 거품이 끼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고 이 시장이 이제 잠잠해지면서 결국은 이 블록체인이 뭐 세상을 전부 인터넷만큼 뒤집어 엎을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블록체인에 대한 우리가 기대감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발생되는 어떤 가상화폐, 그 가상화폐의 어떤 가치라든가 사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한 또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라든가 금융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가 통화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사용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가끔 그 가상화폐나 이런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그 초청을 받아서 특강을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잘 모르는 분들한테 이 생태계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다가 마침 생각난 게 싸이월드는 다 아시거든요. 그렇죠. 그거 다 도토리 써봤고 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싸이월드가 없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싸이월드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게 됐어요. 이렇게 미니홈피를 만들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참 재밌겠구나. 근데 돈이 없어요. 근데 싸이월드 하려면은 그래도 1,200억 원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내가 도토리를 미리 팔아야지. 그래서 백서라는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자, 여러분 제가 이런 미니홈피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도토리, 일종의 코인이죠. 지금으로 보면. 이런 가상화폐를 미리 100억 원어치 파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백서를 보고 진짜 이런 미니홈피가 있으면 좋겠네. 나 같아도 이거 쓸 것 같아. 그리고 이거 쓰면은 내가 여길 갖다가 포장하고 음악 사고 뭐하고 하면서 도토리가 통용이 되겠구나. 그럼 나는 미리 여기에 가상화폐 사야지. 라고 하고 사는 게 이제 코인 투자고요. 그럼 그 모은 돈 가지고 정말 싸이월드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정말 성공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생태계에 들어와서 미니홈피 쓰는데 그럼 이제 음악도 필요하고 뭐 장식도 해야 되고 막 하면서 필요하잖아요. 근데 발행되어 있는 도토리는 제한이 돼 있어요. 예. 쓰려는 사람은 많고 그러면 당연히 도토리 가격이 오르겠죠. 이게 하나의 제가 볼 때 굉장히 좋은 이 가상화폐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 사례인 것 같습니다. 싸이월드 때부터 이미 가상화폐가 존재한 거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런 개념인데 싸이월드는 뭐 초기에 굉장히 어렵게 돈을 모으고 네. 돈을 받아서 이렇게 했겠죠. 네. 뭐 처음에 엔젤 펀딩 받고 시드 펀딩 받고 뭐 했는데 이 가상화폐의 장점은 한방. 물론 요즘에 그렇게 돈이 많이 모이진 않지만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뭐 100억, 200억 정도는 쉽게 이렇게 모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장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돈을 쉽게 모을 수 있으니까 또 안 좋은 사람들이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돈을 모아서 결국 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사례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획만 가지고 그걸 이제 보통 백서라고 표현을 하죠. 백서를 작성하면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그 백서만 가지고 투자자를 모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 그렇습니다. ICO는.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지금도요? 그거를 이제 ICO, 이니셜 코인 오프링이라고 해서 어떤 백서 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투자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돈을 모으는 이제 그런 어떤 행위들이 작년부터 이제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올해 상반기에 피크를 찍었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많은 프로젝트들이 실패했고 또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지면서 투자금도 뭐 많이 부족해졌고 이런 이제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벤처 거품이 꺼질 때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인터넷 거품 꺼지면서 결국은 이러면서 이제 살아남는 데들이 치고 올라가서 뭐 추후에는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블록체인계에 또 거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데 또 투자를 한다. 그럼 이제 한 방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제 투자와 관련해서 이야기하셨으니까
우리 일반적인 그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들이 투자자를 유치하는 방식과 이 ICO를 준비하는 그 블록체인 업체들이 투자자를 유치하는 방식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방법은 이제 개인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돈을 내는데 뭐 보통은 없고 그러면 엔젤 투자라고 해서 이제 가까운 지인들 그렇죠. 또는 친구들 뭐 또는 전문 엔젤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고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걸 보여주면 시리즈 A, 뭐 창투사나 뭐 초기 투자는 요즘에는 뭐 마이크로 VC 이런 데들이 또 요즘에 엑셀러레이터도 초기 투자를 많이 하죠. 뭐 이 정도 투자를 해놓고 이제 또 뭔가 매출이 나오거나 가시적인 뭐 회원들이 많이 모이면 그 다음에 이제 좀 큰 VC들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시리즈 A, B, C 이렇게 받다가 나중에 이제 굉장히 커지는 그리고 상장까지 가는 이게 기존의 이제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한 번 투자 받으려면 저도 뭐 여러 창투사에 투자를 받았고 또 그런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엄청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이제 ICO는 지금은 그렇게 수월하게 돈이 모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많이 가라앉았기 네.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정말 좋은 아이템이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이 사업계획을 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설득력이 있으면 뭐 수백억이 모이는 그런 시장이었죠. 올해 상반기, 작년 하반기만 해도. 지금은 이제 선별적으로 정말 프로젝트가 좋을 경우만 자금이 좀 모이는 그런 시장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보통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벤처나 스타트업 기업들은 이제 여러 차례 기간을 나눠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제 투자 유치를 그때 기업의 밸류에 맞게 받을 수가 있었잖아요. 네네. 투자자만 확보되면. 네. 근데 블록체인 기업은 ICO를 통해서 처음에 그 자금을 모으는 방식, 그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건가요? 사실 기존에는 이제 그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해서 네. 코인을 발행을 할 때 나는 이만큼 발행할 거야. 그리고 그 중에서 요만큼을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기 위해서 쓸 거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쓸 거야라는 이제 계획을 한번 만들고 그걸 스마트 컨트랙에 짜놓으면 변경이 안 됩니다. 아, 네, 그게 블록체인의 또 장점이기도 한데 또 이게 지금은 단점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더 뭔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더 필요하다든가 네네. 뭐 이랬을 때는 모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그 한국 M&A 센터는 오랫동안 이 그런 벤처 생태계를 이해하고 있고 투자받는 방식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암호화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계속적인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암호화폐가 뭐 한 번에 돈을 모으다 꼭 좋은 건 아닙니다. 도덕적인 모랄 해저드도 있을 수 있고 또 제대로 쓰지 못하는데 돈 떨어지면 그 다음 모으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는 이 기존의 시장에서 갖고 있는 장점 단계적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이제 그 체계화시켜서 내년 중에 런칭을 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러면서도 정말 프로젝트가 잘 되면 큰 자금이 모일 수 있는 이걸 시스템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떠올랐는데 네. 그럼 처음에 네. ICO를 하기 위한 투자를 받기 위해서 백서를 만들잖아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백서를 만들 때 나 지금 이 ICO를 통해서 이만큼의 자금을 원해.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서 얼마 정도의 더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 있어. 이것만 써놓으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미리 써놓으면 할 수는 있어요. 아. 예. 근데 이제 미리 써놓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았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소프트캡이라고 그래서 최소 이만큼 있어야 내가 사업을 해요. 하드캡이라고 그래서 최대 저는 이만큼 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 이하로 되면 이제 뭐 그냥 프로젝트를 중단하거나 돈 돌려주고 또는 이제 스톱시키거나 뭐 이런 걸로 하고 하드캡을 딱 채우면 이제 다 찼으니까 이걸로 열심히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보통 한 번 채우면 추가적으로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따른 요즘 이제 부작용이 있는 거죠. 네. 제가 아는 한 분은 연초에 200억 정도를 모았는데 네. 그때 이더리움 가격이 거의 200만 원 할 때였어요. 지금 13만 원 오늘 하더라고요. 그러면 200억 가까울 때 모았던 분은 지금 한 뭐 30분의 1 도망 난 거예요. 그러다 200억이 보니까 아니네, 그렇죠? 지금 근데 특이한 거는 이분들이 또 이더리움을 이 현금화 안 하고 대부분 갖고 계세요. 이 암호화폐 추종자들은 계속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 올라갈 거라고 믿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는 돈은 얼마 안 남았고 사업은 계속해야 되는데 추가 발행은 어렵고 이런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 저희가 그런 분들에게 자금 조달을 해주고 또 계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물론 정말 좋은 프로젝트를 발굴을 해서 그런 이제 지원하는 역할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이랑 어떤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어디 투자할지 그런 실체가 안 보이기 네. 때문에 만약 투자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어디에 조금 근거를 두고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게 이제 가상화폐 최근 문제로 지적이 되고도 있어요. 네. 너무 이게 뭐 지분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투자했다가 잘못되면 그냥 뭐 남는 게 없잖아요.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STO라고 그래서 그 주식에 연결돼 있는 그런 이제 방식들이 이제 계속 시도가 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건 증권형이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제도권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암호화폐는 제도권 밖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STO는 활성화되지 않았고 어쨌든 기존의 그 가상화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갖고 있는 가치가 모호하다. 이거 없어지면 꽝 아니냐. 그런데 스타트업이나 벤처 투자도요. 네. 투자했다가 잘못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자산이 남아서 나눠주거나 이런 게 없이 그래서 어차피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나 가상화폐나 결과는 똑같아요. 예, 다만 이제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뭐 주식이 없는 거 외에 장점이 더 많은 게 뭐냐면 빨리 상장을 할 수가 있죠. 정말 아이템이 괜찮으면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상장이 돼요. 저도 예전에 상장을 해봤지만 상장을 한번 하려면 네. 3년 연속 흑자 내야 되고 굉장히 큰 매출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평균 10년에서 12년 걸린다는 게 IPO인데 여기는 뭐 빠르면 6개월, 1년이면 상장이 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황금성이 생겨서 오히려 더 장점이 더 많다. 다만 잘 골라야지 안 그러면 뭐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잘 고르지 못하면 당연히 그 프로젝트가 안 되면서 암호화폐의 가치도 떨어지는 거죠. 예. 네, 암호화폐가 이제 어쨌든 코인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네, 어쨌든 돈은 아니잖아요. 이 코인이 음. 어떻게 현금화가 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 암호화폐라고 부르니까 네. 가상화폐, 암호화폐가 네.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쓰고 네. 있어요. 이제 이쪽에 세계에 있는 분들은 그냥 암호화폐라고 통일해서 씁니다. 아, 그래요? 일반인들은 가상화폐로 알려져 있죠. 저희 이제 암호화폐로 암호화폐. 통용을 할까요? 네, 뭐 네.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이제 분명히 차이점은 있어요. 그런데 뭐 이런 자리에서는 그냥 편하게 저희가 암호화폐, 가상화폐 그냥 네. 혼용해서 쓴다고 하면 일단 화폐라고 부르는 이상 이게 화폐의 기능을 해야 되겠죠. 네. 그 화폐라는 거는 뭔가 가치를 가지고 무언가를 살 수도 있거나 또 결제 수단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그런 그 어떤 결제 수단으로서 쓰여지길 바라고 또 그거를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예를 들어서 알파콘이라는 그 코인은 이미 병원에서 돈 대신에 쓸 수 있는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시도들이 지금 이루어지면서 점점 더 이제 암호화폐의 사용처가 늘어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암호화폐도 하나의 화폐처럼 쓰일 수가 있는. 근데 과연 그런 생태계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느냐? 아니면 백서에만 써놓고 실제로는 그런 게 이행되지 않느냐? 그거는 이제 순전히 이런 프로젝트, 즉 ICO를 한 팀이 얼마나 실행력이 있고 또 얼마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서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암호화폐 하면은 누구나 다 아는 뭐 비트코인이 될지 이더리움이 될지 이런 대형 그 글로벌 유명한 암호화폐들도 이렇게 사용처를 늘린다든가 하는 데서는 현재까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뭐 활성화되지는 않았잖아요. 네. 근데 신생 업체들이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러니까요. 시도들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뭐 한때는 비트코인으로 뭐 며칠 살아보기 뭐 하고 방송에서도 뭐 비트코인만 가지고 일본 가서 네. 네. 굉장히 불편해요. 이게 이제 속도도 느리고 그렇죠. 시세도 계속 변하잖아요. 네, 또. 시세도 변하고 속도도 느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결제하려고 뭐 한참 기다려야 되고 또 뭐 커피 한 잔 마셨는데 뭐 수수료가 커피값보다 비싸게 나오고 그럴 수 있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러네, 네, 그럴 수도 진짜. 있겠네요. 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거를 속도라든가 그런 거를 개선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점점 이제 발전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한계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불편했잖아요. 느렸죠. 속도도 많이 네. 걸리고. 야, 이거 세워라, 내워. 네, 그때 그랬잖아요. 네. 야, 컴퓨터는 못 쓰겠구나. 아, 불편해서 안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이런 시대가 오지 않았겠죠. 분명히 개선의 시도는 되고 있고 오히려 이제 개별적인 코인 프로젝트들이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그런 어떤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도 문제, 그다음에 가스비라고 하는 그런 수수료 문제들을 네. 해결하면서 실제로 이제 실생활에 쓰이는 날이 저는 내년 안에 분명히 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때 이건 실생활에 정말 쓰여지네. 쓰였을 때 어떤 유저가 혜택이 있고 또 그 혜택이 계속적으로 확장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코인들이 앞으로 인터넷 시대에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이 나온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용처를 가지고 실제로 많이 쓰여지면서 이 쓰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이제 그런 화폐 고르시면 이제 한방. 한방 싫어하세요? 네, 한방 좋아하시잖아요. 한방 좋죠. 네, 좋아하죠. 근데 어떤 게 한방일지 어떤 게 쪽방일지 모르는데 그거를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얘기한 뭐 기본적인 실행력 있는 팀, 또 좋은 어떤 그 계획, 네. 또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로 쓸 수 있는 이런 거를 누가 빨리 만들어내느냐, 또 누가 이걸 빨리 확장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한방을 특히 우리 한국 사람 성향이 한방을 좋아해서 예. 투기성이 강한 거에 막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 네, 맞아요. 투자를 하고 예. 진짜 시간을.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요새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특히 다단계 관련해서 네. 이 암호화폐들이 다단계 뭐 연계해가지고 많이 사기를 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라는 뉴스가 예. 나오거든요. 예, 예. 우리가 이런 다단계 어떤 그 사기 피해, 코인과 관련된 여기에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뭘 확인해야 될까요? 만약 투자를 할 때. 그 다단계 피해 보시는 분들이 제가 예. 만나봤는데 예. 대부분 묻지마 투자예요. 아, 그리고 이분이 주로 누구의 얘기를 듣냐면 아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의 소개를 통해서 야 이거 굉장히 좋은 거야. 저는 별의별 그 코인들을 다 봤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에스크락이라는 어떤 시스템 때문에 한 150개가 넘는 코인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아요. 네. 별별 코인들이 다 있어요. 달 날아가는 코인도 있고요. 네. 하늘을 나는 자동차 만드는 코인도 그래요? 있고 정말 현실성이 없는 코인들이 있는데 어. 그거를 이제 누군가의 설득으로 믿게 만드는 게 다단계거든요. 그런데 이 다단계라는 게 결국은 내가 코인을 받아서 그거를 마진을 많이 붙여서 넘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넘기고 1원짜리가 2원 되고 4원 되고 8원 되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8원이든 16원이든 사는 사람은 그래도 싸다고 사는 거예요. 얘기만 듣고. 네. 근데 결국은 누구 얘기 듣고 사니까 결국 그게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어떤 코인이다. 그러면 이제 백서가 있을 거고 또 인터넷 뒤져보든지 아니면은 좀 더 이쪽을 아는 사람 발품 팔아서 물어보든지 이런 어떤 조금만 더 정보를 좀 얻고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으면은 그런 피해를 좀 줄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누가 대박 났다더라. 근데 모르는 사람이 대박 나면 사람들이 잘 안 따라해요. 근데 옆집 순이 엄마가 대박 났다. 내 동창 누가 돈 벌었다. 그럼 자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런 기회가 딱 찾아오면 이게 웬일이냐. 드디어 나한테도 이제 한 방의 기회가 왔구나. 근데 잘 알아보진 않고 이 사람 믿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소개하는 것도 믿을 수 있을 거야. 이러고 투자하는 순간 실패 위험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 말씀하신 그 백서, 그러니까 투자를 받기 원하는 기업들이 자기의 어떤 현재와 계획, 미래에 대한 계획을 작성한 게 이제 백서라는 네네. 거잖아요. 그 백서를 보는 법, 혹은 그 백서를 통해서 체크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미국식 사업계획서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가 이제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뭐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실제 경영진, 팀원들, 또 이 백서의 사업을 도와주는 어드바이저들이 이제 쭉 들어가 있습니다. 네. 사업에 대한 내용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일반인들이 이 백서를 읽고 투자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아서. 네. 네. 근데 최소한 이게 될 것 같다 또는 이건 뭐 아무도 모르죠. 전문 투자자들도 뭐 지금 투자 백서 보고 투자했다 다 실패하는 세상인데 최소한 이거를 읽었을 때 이게 된다는 확신을 갖거나 그거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요거는 안 되는 거야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예, 이 백서를 봤을 때. 이제 그거는 이 백서를 보고서 실제로 그 백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백서의 사업에 관여하고 있느냐. 어쩔 때는 어드바이저라고 해놓고 막상 연락하면은 그냥 한 번 만난 사람을 어드바이저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외국에서는 그냥 돈만 내. 일단 얼굴 좀 내 이름, 알려. 내 이름 좀 예. 걸어줄게. 이름값만 내. 그럼 내가 걸어줄게. 그건 어드바이저가 아니죠. 그렇게. 그래서 어떤 한국에서 나온 그 백서인데 한국 분들이 하는 거고 요즘에 그걸 좀 폄하해서 뭐 김치코인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사실 김치코인이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그런 김치의 맛을 제대로 내서 외국에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글로벌 하면서 돈 모으려다 보니까 오히려 그거는 저는 더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백서를 보면 홈페이지를 또 보는 거예요. 백서만 보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홈페이지가 제대로 돼 있나, 거기 연락처가 제대로 박혀 있나, 그리고 정말 연락했을 때 제대로 얘네들이 응대를 하는가. 또 요즘엔 텔레그램이나 뭐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서 그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하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몇 번 질문 올리고 물어보고 하면 그 수준을 좀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어요. 막 거기서 심지어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어머. 그리고 막 조금 안 좋은 얘기하면 막 퇴장시켜버려요. 아, 그래요? 이런 데 문제 있는 거죠. 좋은 얘기가 나오도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대응을 하고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서 쭉 보면 아 얘네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구나 아니구나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래도 안 좋은 좀 문제가 있는 코인들은 어느 정도 자기가 발품 팔고 좀 시간 투자하면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방금 얘기하셨지만 뭐 네. 150개 코인 블록체인 업체를 검토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이 있겠죠. 그렇죠? 한국에도 그렇고 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연초에 네. 뭐 몇천 개다 그랬으니까 아이고. 지금은 아마 뭐 몇만 개가 됐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국내에는 그럼 어느 정도 있어요? 국내에서 정확히 뭐 추산돼서 나오는 건 없습니다. 제가 만나본 업체만 국내에 한 120개, 외국에 한 30개 정도가 이제 제가 만나본 업체. 국내에 120개면 꽤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본 거니까 더 많다는 얘기죠. 아마도 제가 만나보지 않은 데와 모르는 데를 합치면 네. 국내에도 수천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같은 그 이제 코인 안에서도 좀 경쟁도 있을 것 같고 살아남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국내의 가상화폐 기업들이 관련 기업들이 좀 살아남는 비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뭐 다 죽어가지고 거의 아이고, 네. 대부분이 네. 이미 이제 뭐 투자를 못 받아서 아, 뭐 죽어가고 있거나 또 이제 막 준비했다가 이제 하려고 하니까 빙하기가 왔죠. 네. 지금 이제 빙하기가 실제로 와서 사실은 ICO가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손잡고 같이 ICO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드바이저로 들어가고 교황이나 이런 분들이 또 추가로 참여를 하면 성공 가능성이 있다. 나 무슨 얘기인가 그랬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프로젝트도 어렵다라는 얘기를 그 할 정도로 정도로 사실 작년만 해도 엄청나게 막 대박을 막, 그러니까 막 성공했었는데 올해 1, 4분기까지는 아주 핫했죠. 그랬군요. 근데 2분기 들어오면서 이제 갑자기 찬바람이 그렇죠, 맞아요. 불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이제 뭐 명암이 좀 가려졌고요. 그래도 좋은 코인들은 살아남았죠. 프로젝트들은 그 당시에 성공적으로 모으긴 했어요. 근데 3분기 들어오면서는 이제 완전히 그냥 막 이 시장이 확 꺾어지기 시작했고 이제 지금 4분기잖아요. 네. 빙하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다 얼어붙어 있고 살아있는 생명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금 힘든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 같이 이제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대신에 저희는 한꺼번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눠서 투자를 하고 이런 에스크락 방식의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서 저희한테 많이 연락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빙하기인데 빙하기에 이쪽 분야에 도전을 하신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얼음을 깨시려고. 아니죠.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핫했죠. 핫했을 때 했는데 핫했죠. 환경이 바뀐 거네요. 적도 중간에. 부근에 있었으니까 이거 뭐 굉장히 날씨 따뜻하구나. 네. 그리고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추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피크를 찍었을 때 네. 사실 이쪽 시장에 들어오다 보니 저한테는 기회가 온 거죠. 왜냐하면 아까 뭐 아이디어 뱅크라고 좋게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아이디어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나와요. 세상에 어떤 모순이 발생됐을 때. 근데 너무 좋을 때 들어왔는데 이 시장이 안 좋고 있다 보니까 네.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점점 더 좋은 어떤 시스템이나 솔루션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저희한테는 호황이죠. 왜냐하면 저희는 암호화폐 시장이 무너질 것 같았고, 왜냐하면 연초에 그런 다단계 또는 뭐 여러 그 안 좋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런 데들이 돈을 막 모을 때는 이게 오래 못 가겠구나. 그러면 분명히 시장이 안 좋아질 텐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왔어요. 저는 그렇게 막 100억, 200억 모으면 그래도 2, 3년은 갈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더리움이 떨어지면서 더 빨리 빙하기가 왔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연초에 분명히 빙하기가 올 거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ICO 투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프로젝트를 발굴할 수 있을까? 또 발굴해서 저희가 키울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거를 고민을 해오다가 시장이 빨리 오니까 저희한테는 큰 기회가 오게 된 거죠. 누군가에게 위기였지만 대표님에게는 우리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게. 네. 뭔가 모든 이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지금 기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뭐 잠깐 언급하셨지만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이 회사가 준비한 어떤 시스템도 있고. 근데 아까 뭐 보니까 저 들으니까 뭐 무담보 무이자 뭐 예. 투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 그 얘기는 예. 여기서 1부 마치고 그럴까요? 2부에서 네. 돈 되는 얘기는 2부에서 딱
경청하려고 하는데. 2부 시작할 때는 왜 이게 나왔는지 그 에스크락 얘기를 먼저 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렇게 발전하면서 에스크락은 올해 3월 달에 나온 거지만 네. 그게 발전하면서 방금 관심 제일 많으신 무담보 무이자.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네네. 아니 네. 이제까지 그 뭐죠? 그 가상화폐에 가상화폐 대해서 얘기 투자를 나눴죠. 해서 손해 본 분들이 조금이나마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큰 소리를 뻥뻥 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게 뭘까? 그건 2부에서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너무 오래 끄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선 1부 마치고 2부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